오늘 우리 K 증시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이구나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약오르는 그리고 분통 터지는 하락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오늘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모청약인데 여기서 대박 날 거니까, 그래서 또 에코프로 형제들이 일제히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겠구나, 그렇게 역시 또 막연하게 기대했던 분들 모두 농락을 당한 셈이 됐죠.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의 경우는 이제 내일까지니까 아직 뭐 절반이 남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든지 이게 또 개업발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모청약 첫날 오전 상황을 봤는데 정오 기준 청약 증거금이 2,512억 원으로 이제 올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투톱으로 대업급 그 IPO 상장이라고 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시간대 1조 8,162억 원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요. 또 일반 청약 참여자 수도 그때 기준 5만 4천 명 정도로 역시 같은 시간대 두산 로보틱스 20만 명 초과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처럼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박살나는 날은 코스닥이 기본 한 3% 이상 빠져야 정상인데, 보니까 이제는 다른 코스닥 개별 종목들도 수급이 좀 돌면서 2차 전지 수급 쏠림 현상은 조금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청약은 너무 대박이어도 에코프로에서 돈 빠져나가고, 또 너무 쪽박이어도 에코프로 자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워낙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전반적인 K 증시 투자 심리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여기가 폭탄 맞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 망가지는 것도 또 조심을 해야 되죠. 우선 요걸 좀 외부에서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우선 오늘 새벽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한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 모터스, 여기 이제 실적 실망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경우가 이제 승용차나 뭐 세단 위주라면 이 루시드는 이제 약간 고성능 럭셔리 라인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루시드 모터스도 엄연히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또 마이너스로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생산 대수 목표치도 기존 10,000대를 이번에 8,000에서 8,500대 사이로 2,000대가량 내려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에서도 뼈아픈 그 자백을 했었던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그 교집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루시드 모터스도 오늘 그 새벽에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4% 넘게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 전기차 메이커들이 수요 감소와 싸우는 과정에서 할인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썼는데, 심지어 포드의 그 전기 픽업 트럭 있죠. F150 라이트닝. 이 모델은 이제 SK 온 그 조지아 1공장에서 생산한 NCM9 배터리가 탑재되는 모델이죠. 그러다가 올 초에 그 배터리에서 화재 일어나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잠시 생산 중단 들어갔던 모델인데요. 하여간 근데 요즘 이 포드 F150 라이트닝 모델 전기차로 뽑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7,500 캐시백으로 꽂아준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돈 1,000만 원 그냥 통장에다가 꽂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또 판도를 보면은 그나마 중국에서 경형 전기차라고 하는 500만 원짜리 혹은 1,000만 원 미만짜리 값싼 전기차들만 잘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포드의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완성차 제조사 개솔린차 만들었다가 최근 전기차 생산에 뛰어든 기업들은 일반 그 내연기관 개솔린 차량과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든지 좁혀보겠다고 이렇게 자체 보조금에다가 캐시백까지 막 제공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전기차 선호도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가지고 구매자들이 이미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고, 그래서 그 밖에 일반인들은 전기차 프리미엄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당장 뭐 값이 싸고 충전 부담도 적은 개솔린 차를 더 선호한다고 지금. 그래서 전기차로 이 사람들을 넘어오게 하려면은 적어도 개솔린 차하고 가격을
비슷하게라도 맞춰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 측은 초창기 부유한 전기차 선호 그룹이 이미 전기차 구입을 마친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근데 이제는 냉정하게 그럼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뿐이고, 그동안 자동차 할부, 그러니까 오토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 자동차 그 온라인 쇼핑 사이트 에드먼즈에 따르면은 9월 달 기준으로 매장에 입고된 자동차가 팔리기까지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전기차는 판매까지 기간이 70일 가까이, 그러니까 2달 넘게 걸린 반면에 개솔린, 휘발유 차량은 한 달,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3주 만에 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딜러들은 차 갖다 놓고 안 팔리고 딜러가 오래 끼고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 비용 부담, 특히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만 해도 5% 넘고 오토론 금리는 이미 평균 7%를 넘어갔는데 이것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딜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갖다 놓고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기차 수요 자체를 아예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오늘 미국의 스텔란티스, 이게 이제 전 크라이슬러죠. 여기서 이제 포드 그 F-150 전기차 라이트닝 모델 대항마로 다찌 램의 전기 모델인 램 차저를 곧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오랜 고심 끝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또 생산 결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장착은 되지만 또 6기통 3.6리터 엔진도 들어가서 이게 발전기 역할을 또 한대요. 그래서 일명 EREV라고 해서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을 개발한 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이렇게 되죠. EREV.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충전해서 가다가 중간중간에 발전기로 또 개솔린 엔진을 돌리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켜가면서 가는 그런 형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텔란티스 CEO인 팀 커니스키스가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무래도 고성능, 고출력이 필요한 그 픽업 트럭을 배터리로만 굴리려다 보니까 또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은 값도 값이지만 그 포드 F-150처럼 과열로 인한 화재 문제가 항상 리스크다. 그래서 우리 램차저는 배터리 전기 트럭의 단점을 보완하는 궁극적인 해답으로 이렇게 EREV를 채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 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랑 K2차전지 관련해서 외부에서 이번에는 희망의 빛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리튬 1위 생산 기업이고요. 월가에서는 우리 에코프로처럼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데, 이 엘버말은 이제 지난주 실적 실망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2차전지 소재 업종 공급 과잉 사이클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던스마저 자아 비판격으로 후려쳤죠. 그래서 이 여파로 며칠간을 또 하락하다가 이제야말로 드디어 주가가 턴어라운드와 함께 바닥 탈출이 시작됐다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모처럼 2% 넘게 급상승이 나왔고요. 올해 뭐 거의 장기 하락 추세는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연동된 측면이 컸는데, 요게 이제 드디어 분리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반등의 채비가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최근에 중국 LFP 배터리가 기존 약점을 완전히 보완하고도 남을 만큼 에너지 밀도는 높고 추위에도 또 강한 그런 그 고성능 배터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테슬라에서 배터리 디비전 본부장을 맡았던 랜던 모스버그라는 사람이 테슬라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전기차용 나트륨 배터리 개발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 최대 투자자가 바로 일본의 TDK 벤처스라고 합니다. 뭐 일본 TDK 그룹은 우리 어릴 때 그 공테이프에다가 노래 막 그 녹음해가지고 다닐 때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계의 약간 루이비통처럼 되게 좋은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SK 그룹이 바로 이 TDK를 롤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여기 이제 창립 연도가 1935년인가, 그러니까 거의 업력 100년짜리 진짜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고, 또 중국 가전업체 ATL의 모회사기도 하고요. 또 그 배터리 추종자분들이 거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중국 CATL도 여기가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 출신 랜던 모스버그가 왜 이 스타트업을 창업했는지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광물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리튬 품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드디어 또 거기에 뛰어드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 시장은 무조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뭐 폴리실리콘, LED, 디스플레이, 철강, 그리고 지금 리튬까지.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또 공급 과잉으로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미국의 엘버말,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전부 판가 인하 압력에다가 재고 평가손 이런 거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2차 전지에다가 리튬 대신 나트륨을 쓰는 기술을 지금 그 랜던 모스버그가 창업한 피크 에너지라는 데서 연구 중인데, 이미 나트륨 배터리는 그 제품명이 소듐 이온 배터리라고 개발이 돼 있고요. 이걸 이제 또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테슬라 그 부사장이었던 그렉 라이쇼라는 사람도 이 피크에너지의 이사로 지금 합류를 하면서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만 뭐 지금 노다지 캔다고 여기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중국 CATL, 닝더스아이도 체리 자동차랑 합작해가지고 올해 연말 전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 역시 그 LFP 인산철 배터리처럼 당장의 이점은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트륨하고 리튬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나트륨 매장량이 리튬의 400배가 넘을 정도로 싸고 흔하다 이거죠. 거기다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은 또 적대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는 또 낮아가지고 그게 약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투자만 잘 되고 돈만 들어오면은 기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요즘 뭐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도입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는 G20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연간 2,300달러인가? 하여간 1년에 연소득 300만 원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전기차를 도입하려면 배터리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죠. 그래서 인도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릴라이언스 그룹이 하필 또 영국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업인 페라디언을 최근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인도가 이미 서인도 쪽에다가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하는 기가 팩토리를 건설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다가 그 페라디안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설비를 채워 넣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도 릴라이언스 측은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자기네 릴라이언스 역할에 의존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전격 유착이나 이런 차원으로 정권에서 어디 밀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사실 인도하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조금 반목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오죽하면 지난 9월 달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 열렸는데 시진핑이 여기 불참을 했겠습니까? 둘이 언제는 또 탈달러 연대 조직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중국하고 인도하고 러시아랑 거의 삼형제처럼 막 뭉쳐다니면서 미국 까고 다니고, 원유 거래, 석유 거래에서 중국 위안화 쓴다고 그러고 막 난리 쳤던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근데 또 이 리튬은 중국이 아시아 쪽에 생산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이 리튬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속이고 들어갈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다 이거죠. 하여간 중국이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정유사들 실적 다 박살난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중국이 더 이상 우리한테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을 안 하고 자기네들 자체로 수직 계열화를 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LG화학부터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는 다 이제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돌렸고, 뭐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력 산업들을 다 정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턴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중국하고 거기서 다시 맞붙어야 된다. 그럼 그 와중에 제일 이제 개피 보는 거는 그 배터리 셀 완제품 만드는 데가 아니라 소재만 납품하는 회사들이 제일 치킨 게임에 노출돼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참나, 공매도 금지 조치 내려진 지 이제 딱 3거래일째인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 전하고 이렇게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가 있죠? 아니,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 에코프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물린 분들은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그날만 해도 하루 종일 그 어떤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던 분들, 지금은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이러니까 또 왠지 뭔가 좀 불안해. 하여간 에코프로가 이대로 계속 또 흘러내려가지고 다시 원래 하락 추세로 복귀를 한다면 정말 월요일 상한가에 들어가서 물린 분들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 같아도. 아니, 그날 에코프로가 아예 오전에 그냥 상한가 가서 묶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에는 못 들어가고 다른 거 2차 전지주들 올라탔는데 그 다음날 그것까지 다 꼬라박고 그러다 한 번씩 또 이제 희망 주면서 반등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귀신 작전 들어가면 진짜 억울해서 그거 진짜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나스닥 그 닷컴버블 꺼질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결국 계단식으로 2년 동안을 날아가 버렸으니까 또 그게 뭐 금융시장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금지당한 뒤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에코프로 잡아 조지는 역할을 쉬지 않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번 리포트에서 4분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개선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 매도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에 28만 4,500원에서 이번에 12만 원으로 정말 이거는 후려쳤다는 표현도 부족하고 그냥 뼈를 발라가지고 발고를 해버렸어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골드만삭스의 칼질에 이어서 오늘은 또 노무라 증권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양극재 실적의 경우 여기는 4분기도 넘어서 내년 1분기까지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가는 기존 35만 원을 오늘 29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 12만 원 목표가보다는 양반이네. 아니, 골드만삭스는 지금 공매도도 금지인데 도대체 뭔 깡으로 저렇게 세게 숏 지령을 내린 거죠? 다음, 어쨌든 이 노무라는 LNF에 대해서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 중이고 이게 내년 테슬라에 직접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LNF 목표가 29만 원의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다음 이제 HSBC가 K건설업종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대신 해외 수주가 낙관적이고 특히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4만 원의 투자 의견을 매수. 반면에 GS건설 그 순살 아파트의 멍해가 씌워졌죠. 여기는 목표가를 기존 15,500원에서 14,300원으로 또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다음 이제 대우건설 역시 목표가를 기존 4,400원에서 이번에 4,300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 역시 중립으로 똑같습니다. 이어서 이 HSBC는 하이브에 대해서 3분기 실적 호조였고 4분기도 역시 실적 호조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2024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관건은 신규 글로벌 밴드의 성공 여부 그리고 위버스 수익화 개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 28만 원에서 오늘 26만 원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벌써 이번 주 후반으로 흘러가는데요. 목요일 11월 9일 일단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 이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정부 일정이 좀 한산한 가운데 내일이 마침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최근 좀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뭐 식료품 물가에 대한 좀 경계감도 크고, 그럼 결국 농업인의 날 올해 행사에서는 이런 차원에 대한 어떤 그 강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스마트팜하고 푸드테크 테마가 증시에서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중기부에서 3분기 벤처투자 펀드 결성 동향 분석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는 증시에서 창투사 업종. 근데 간밤에 미국에서 위워크가
마침내 파산 신청을 해버리질 않나. 하여간 벤처 스타트업 업계도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환경인데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쪽으로 증시에서 주목을 받겠죠. 다음 내일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결정 없고요. 대신 이제 물가 관리 차원에서 어제 호주 중앙은행도 버티다 결국은 금리 인상했는데 혹시라도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배제 못한다. 혹은 내년에는 원래 미국이 금리 인하 나설 것으로 보고 우리도 거기 따라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 금리 인하가 늦추어진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불가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막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어서 내일 중국이 10월 CPI, PPI 이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동시에 공개하는데 어제 중국 수출 데이터 때문에 간밤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80로 깨지고 앞에 7자까지 떨어졌거든요. 내일 중국 물가 관련해서 이제 디플레 조짐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이 좀 많은데 앞에 말씀드린 우리 K 증시가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다음 메디톡스가 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선고 기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6.95% 인상하는 날이고 그리고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뭐 오늘 밤에 갑자기 타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UAM 도심항공교통 이쪽이 또 증시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 기업은 컨택, 큐로셀, 메가터치, BI 매트릭스 이렇게 4개 종목에다가 공모 청약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청약 잡혀 있고 또 스톰테크랑 동인기연이 내일부터 또 이틀간 공모 청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는 LG, 카카오, 넷마블, 파라다이스, LX홀딩스, NC소프트, KTNG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미국은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 우리한테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또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데 상장이 뉴욕 증시에 돼 있는 리오토, 이게 이제 그 중국명이 한자로 이상이에요. 꿈과 이상할 때 그 이상이고 중국명이 리샹 자동차인데 여기 실적도 이제 내일 공개되는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2분기 실적은 완전히 대박 났었는데 당시에 그 리오토가 만든 L7이라고 이게 이제 히트를 쳤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이제 그 스텔란티스 램 차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L7도 요거랑 비슷하게 휘발유 엔진으로 돌아가는 발전기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같이 쓰면서 배터리를 중간중간 충전해가지고 운행할 경우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315km를 간대요. 하여튼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과연 이번 3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전기차 업황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약간 저자세로 보느냐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